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1894년에 무슨 전쟁에서 졌어요? 청일전쟁에서 졌죠. 그럼 봐봐. 전쟁 끝난 다음에 항상 조약을 맺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어떤 조약을 맺었어요? 파리 강화회담이죠? 자, 그러면 청일전쟁 끝나자마자 여러분 1895년 자, 이렇게 일본이라고 치면요. 자, 내가 외웠어. 요쯤 요 도시가요. 자, 따라해볼게요. 무슨 새끼? 일본의 시모노세키에서 여러분 조약을 맺는데 누가 만나느냐? 바로 양무운동을 했던 무슨 장? 이용장이랑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켰던 우리에게는 쳐죽일 놈. 우리 안중근 의사가 처단한 이 또 무슨 부미? 히로부미가 만나서 여러분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습니다. 내용을 좀 외울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동사 하시는 분은 100% 외워야 돼요. 해볼게요. 자, 첫째, 청나라가 일본에게 엄청난 배상금을 묻니다. 무려 몇 억냥? 2억냥. 감이 안 오죠? 여기 얼마냐? 일본의 예산 거의 10년치래요. 그럼 잠깐만.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이 지금 몇 조예요? 500조야. 저거 10년치면 얼마예요? 5천조죠. 감이 안 오죠, 여러분? 그러면 돌아가신 삼성의 이건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이 20조였어. 그런데 전 세계 100대 부자 안에 들어요. 그럼 한국의 예산이 5,500조인데 곱하기 10이 얼마야? 5천조죠. 거의 여러분 5천조를 준 거야. 이것 때문에 일본이 안 좋아져요. 왜냐? 여러분 배상금 5천조를 받아서 요거를 10년 동안 국방력에 투입해서 나중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를 이기잖아요. 그것도 안 좋아. 왜? 이긴 건 좋은데 너무 흥분해서 여러분 무슨 주의가 돼요? 제국주의가 돼가지고 2차 대전 일으키죠. 그래서 원폭을 2방이나 맞은 거야. 그러니까 꼭 지금 좋은 게 좋은 건 아닌 거야, 여러분.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동? 랴오동 반도를 일본이 가져갑니다. 랴오동 반도가 뭐냐? 여러분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요거 요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무슨 반도예요? 랴오동 반도. 다른 말로 우리가 요거를 요동에 있는 반도다. 요동 반도를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랴오동 반도야. 이걸 먹으면 무서운 게 뭐냐, 여러분? 바로 좀만 가면 무슨 징이에요? 베이징이에요,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죠. 게다가 여러분 어디를 가져가요? 지금의 대만, 타이완을 가져갑니다. 무슨 한? 타이완. 그러면 타이완을 지금 현재 우리가 무슨 만이라 불러요? 대만이라 부르죠. 봐봐. 이게 타이완이면 여러분 여기에 섬들이 엄청 많거든요. 요거를 따라해볼게요. 요거를 펑후 무슨 도라 불러요? 펑후 제도까지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타이완 먹으면서 여러분 지금도 영토 문제가 되고 있는 센카쿠 열도까지 여러분 일본 놈들이 쓱 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일본 완전 신났죠. 야, 봐봐. 일본 예산의 10배야. 5천조가 들어왔어요. 게다가 무슨 반도? 요동 반도. 랴오동 반도까지 먹었죠. 게다가 어디까지 먹었어요? 타이완과 펑우 제도까지 먹었죠. 그리고 말은 없지만 이제 조선도 자연스럽게 청나라 깠으니까 이제 일본이 먹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일본이 이때 완전 신나요. 완전 축제 분위기. 오호. 중국의 요지인 랴오동 반도. 그 다음에 자그만 섬이지만 괜찮죠? 타이완. 그 앞에 있는 펑우 제도. 그 다음에 자동으로 어디까지 먹게 됐어요? 조선까지 먹게 됐죠. 여기 일화가 있다. 이용장이 딱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고지마라는가 항상 또라이가 있어요. 시모노세키 조약하러 딱 이용장에 가서 협상하는데 권총을 들어서 얼굴에 쏴버려. 또 얼굴에 관통을 당했는데 다행히 살아요. 근데 일본이 멘붕인 거지. 아무리 자기네가 전쟁에 이겼지만 여러분 청나라에서 왕 대신에 사신이 왔는데 그거를 일본 사람이 총으로 쏴버렸으니 이거 완전 망신이잖아. 그랬을 때 야, 이용장 대단해.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이분 일단 거인이야. 그 당시 키로 몇 센치? 190cm. 그래서 이 이용장이 젊었을 때 비스마르크 아시죠? 만났거든요. 비스마르크도 키가 한 190 돼. 근데 둘이 키가 비슷해. 게다가 여러분 이분이 천재긴 천재야. 뭐냐? 영어를 독학으로 마스터해가지고 비스마르크나 미국의 대통령이랑 영어로 얘기를 하셔요. 근데 영웅인 게 뭐냐? 얼굴에 총이 관통이 됐는데 다음날 붕대 감고 딱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미안하잖아. 미안하니까 원래 배상금이 얼마였어요? 3억 량인데 1억 량 깎아준 거야. 그 다음에 원래 타이안이 아니라 여러분 텐진을 가져가려고 했거든. 그래서 이용장이 총 맞은 바람에 야, 나 총까지 맞았잖아. 그래서 일본이 스미마생에서 3억 량에서 2억 량으로 깎아주고 텐진 대신에 타이안을 가져갔다는 여러분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장 영웅은 영웅이지. 물론 여하튼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야 일본은 지금 청일전쟁이 이겨서 무슨 새끼 조약으로 나쁜 새끼야 시모노 새끼 조약이야 시모노 새끼 조약으로 완전 여러분 신이 났죠. 근데 역사든 개인이든 공통점이 있어요. 너무 잘 나가면 반드시 주변에서 질투를 하거나 태클을 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좀 복을 쌓아야 돼. 자, 일본이 너무 잘 나가서 무슨 새끼 조약으로 시모노 새끼 조약으로 엄청나게 잘 나가니까 바로 같은 해 1895년 배가 아픈 3인방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러시아,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이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야. 왜? 너무 일본이 잘 나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러시아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1대1로 싸워도 일본은 이길 수가 있죠. 갑자기 러프독이 여러분 시비를 겁니다. 이거를 러프독 삼국이 일본에게 시비를 걸었다. 무슨 간섭? 삼국 간섭. 이 중에 중심이 누구냐? 러시아예요. 그럼 내가 판토마임 해볼게요. 갑자기 러시아가 일본 뒤통수를 딱 때리니까 일본이 나한테 쓸까 쳐다보겠죠. 갑자기 등치긴 러프독이 야 눈깔 깔어 한 다음에 일본은 협박해서 야 일본아 왜요? 너 청나라에게 뺏은 랴오동 반도를 청나라에게 돌려주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일본 입장에서는 진짜 기분 나쁘죠. 아니 전쟁에 싸워서 랴오동 반도를 뺏었는데 그럼 솔직히 일본 편은 아니지만 러프독 지네들도 누구 싸워서 이겨서 땅 뺐는데 러시아 막 협박한 다음에 일본이 가지고 있던 랴오동 반도를 청나라에게 돌려주게 합니다. 일본 완전히 무슨 붕에 빠져요? 멘붕에 빠지죠. 게다가 여러분 삼국 간섭으로 원래 봐봐 일본이 조선을 먹기 직전인데 삼국 간섭으로 일본의 힘이 약해지고 특히 러시아가 힘이 세니까 조선이 누구랑 딱 붙어요. 러시아랑 붙으니까 갑자기 일본이 조선도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청일전쟁으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이 잘 나가다가 무슨 간섭으로? 삼국 간섭으로 완전히 멘붕이 온 거야. 그러니까는 이 일본 놈들이 아주 잔인해요. 뭐냐? 나중에 삐져가지고 1895년. 근데 여러분 러시아를 불러들인 게 누구냐? 요때 명성황후 민비가 러시아를 끌어들인 거거든. 그러니까는 일본 입장에서는 누가 너무나 미운 거야? 민비가 너무나 밉죠.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랑 싸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마침 조선에는 여러분 일본 군대가 좀 많았어. 그래서 일본 놈들이요 1895년 을미년에 삼국 간섭 때 조선 민비가 러시아 끌어들였다고 여러분 민비를 아주 잔혹하게 살해하죠. 이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정말 잔인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을미사변으로 아주 잔인하게 우리의 누가 시해돼요? 민비가 시해돼요. 그런 다음에 민비가 암살당했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민비 부하였던 러시아와 친했던 무슨 파가 약해지겠어요? 친러파가 약해지니까 일본 놈들이 1895년에 여러분 무슨 개혁을 해요? 을미 개혁을 하는데 요때 야 한국 모든 남자 머리 잘라라 스포츠령 단발령을 내리고 또 요때 양력을 사용하는 무슨 력을 내려요? 태양력을 내리니까 이때 조선의 양반들이 화가 나죠. 왜냐? 여러분 그 민비가 여하튼 조금 뭐 정치는 못했지만 상징적으로 우리나라의 주모야 국모야 나라의 엄마잖아. 근데 국모를 죽였지. 또 옛날 양반들은 여러분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손톱도 니네 여러분 봐봐. 옛날 양반들은요 옛날 사람들은 손톱을 깎아서 함부로 안 버려. 왜? 손톱마저 아빠가 준 거잖아 엄마가. 그래서 손톱을 깎아서 여러분 지붕에 버리거나 땅에 묻었어. 근데 머리를 깎으래. 이것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의병이 터지는 거예요? 을미 의병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까지는 알아두시고 여러분 자 1번 청일전쟁 시모노세키적으로 기분 좋았다가 러프덕 무슨 간섭으로? 삼국 간섭으로 랴오동 반도를 청나라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조선이 러시아랑 붙으니까 완전히 일본에 멘붕 온 게 무슨 간섭? 삼국 간섭인데 동사는 잘 나오고
세계사도 이거 따라주시면 좋아요. 왜? 러프독이 꼈잖아. 러프독이니까 서양까지 꼈기 때문에 청나라, 일본, 러프독, 조선이니까 세계사가 되겠죠? 자, 됐고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됐고요. 근데 여러분, 자, 이제 무슨 운동에 실패를 한 거예요? 자, 볼게요. 1861년에서 1894년까지 여러분 진행됐던 양무운동이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중국 분들도 좀 반성을 하겠죠. 야, 큰일 났다. 양무운동이 왜 실패했을까? 그 원인을 봤더니 딱 요건 거야. 중국의 문화는 지키고 서양의 기술만 배우자. 요것 때문에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일본의 메이플 스토리야 메이지 유신이야. 메이지 유신은 여러분 또 해볼게요. 무슨 자와 육기치, 후쿠자와 육기치가 여러분 무슨 개화론, 문명 개화론으로 여러분 문명 개화론으로 완전히 싹 하고 서양식으로 바꿔버렸잖아. 이때 여러분 등장한 게 누구냐? 중국의 유명한 따라해볼게요. 캉유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캉유웨이랑 이 사람의 제자가 있는데 알아둘게요. 량치차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야, 안 되겠다. 우리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따라 하자. 봤더니 일본은 여러분 자 이미 1889년에 메이지 헌법을 만들고 1890년에 여러분 일본은 일본 제국 의회를 만들어서 여러분 서양처럼 이미 따라해볼게요. 무슨 군주제가 되어 있어요? 입헌 군주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입헌 군주제가 뭐냐? 왕이 있지만 의회가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에 의해 통치하는 게 입헌 군주제죠. 왕도 세지만 누가 더 센 거야?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가 더 센 거죠. 가장 여러분 전통적으로 누가 있어요? 영국이 여러분 전 세계 다 지배했는데 무슨 군주제였어? 입헌 군주제였죠. 그럼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입헌 군주제는 왕이 있는 무슨 주의인 거야? 민주주의인 거야. 그러면 신분제도 철폐되고 모든 국민이 군대 가고 세금도 잘 내고 능력에 따라 여러분 인재가 등용되니까 영국이나 일본이나 잘 나간 거잖아. 그래서 자 캉유웨이와 량치차오는 그렇다면 일본의 메이지 유신 핵심 뭐야? 입헌 군주제를 따라하자. 제도까지 따라하자. 해서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캉유웨이, 량치차오가 1898년 양무운동 실패하자마자 우리도 체인지 바꾸자. 우리 중국의 근본적인 법을 입헌 군주제로 바꿔서 자 스스로 강해지는 운동을 하자. 이게 되게 중요하죠. 1898년에 드디어 변법 자강운동이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변법 자강운동은 왜 한 거예요? 청일전쟁의 패배로 충격받아서 일본 따라하자. 메이지 유신, 무슨 군주제? 입헌 군주제, 의회를 설립하자. 그래서 변법 자강운동이 실시가 된 거야. 그거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캉유웨이. 무슨 치차오? 량치차오요. 이때는 누가 몰라 그래요? 양무운동을 했던 서태후가 권력을 잃고 젊은 왕이었던 무슨 제? 광서제가 캉유웨이 플러스 량치차오 불러서 이제 변법자강 운동하는 거야. 이때 서양식 학교, 그 다음에 여러분 별별 계획을 다 하는데 요 1898년을 무술년이라 그래요. 무슨 년? 무술년. 그래서 변법자강 운동을 우리가 다른 말로 무술변법이라고 불러요. 1898년에 벌어졌기 때문에 변법자강 운동을 무슨 변법? 무술변법. 그런데 중요한 거 해볼게요, 여러분. 그 변법자강 운동할 때 캉유웨이가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뭐냐? 방금 얘기한 대로 메이지 유신의 뭐를 따라하자. 입헌 군주제가 모델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전통을 중요시 여기잖아. 중국 전통 중에 가장 강한 게 뭐야? 유학이죠. 그러면 유학에는 화이론이 있고 서양은 오랑캐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기존에 있던 세력가들을 흡수하지 못하면 개혁이 중단되겠죠. 그래서 캉유웨이가 여러분 이거 잘 나와요. 공양학이라는 유학을 내세웁니다. 이 공양학은 뭐냐? 이거야. 야, 공자 책을 읽어보면 공자가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사회, 유토피아, 대동사회를 주장하셨는데 공자가 그러셨다.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대동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라든가 개혁을 인정하셨다. 그럼 여러분
보통 유학은 전통을 중시해요. 옛날 거를 중시한다 이거야. 그런데 요 캉유에이는 공자를 갖다가 차용을 한 거야. 야, 공자께서 전통도 중요시 여겼지만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대동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개혁과 변화도 주장을 하셨다. 그래서 나 캉유에이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 본따서 입헌 군주제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공자의 말처럼 모든 인민이 잘 살기 위해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쁜 게 아니다 라고 여러분 유학으로서 유학자를 꼬시는 게 캉유에이의 무슨 학이라고 부르면 돼요? 공양학 가지고 했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 아시겠죠? 그리고 동사 문제인데 요즘에 왜 자꾸 동사 얘기를 하냐면요. 세계사와 동사 문제가 자꾸 호환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 그 동사에서는 양치차오 캉유에이가 공양학으로도 했지만 양치차오는 공양학 플러스 이 당시 중국에 퍼진 무슨 진화론? 사회 진화론의 영향으로 야 우리가 지금 적자 생존의 사회에서 빨리 강해지지 않으면은 서양 제국에게 먹히니까 우리 빨리 일본처럼 변법 자강하자.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에는 무조건 아마 공양학이 나올 텐데 요즘 추세가 뭐도 나왔냐면은 동사에서는 변법 자강 운동할 때 사회 진화론까지 나왔다. 이렇게만 딱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워보겠습니다. 아하. 청일전쟁에서 패배해서 양무운동이 실패하자마자 몇 년 있다가 중앙유에이야? 캉유에이야? 캉유에이 양치차오가 야 일본을 따라하자. 그러면 기술만 바꾸지 말고 아예 제도 문화까지 바꿔버리자. 체인지, 변화시키자. 우리의 법을 변화시켜서 자강해지자. 무슨 변법? 무술 변법. 누가 주도해요? 캉유에이 양치차오. 무슨 학자야? 공양학자. 누가 주도해요? 서태후야? 광서제야? 광서제. 왜? 근데 서태후는 이때 그 양무운동 실패해서 권력을 뺏겨서 그냥 한쪽에 찌그러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개혁을 하고 있는데 배반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냐, 여러분? 자, 이홍장이 많이 늙어서 이홍장이 키운 사람이 있어요. 무슨 스카이? 위안 스카이. 이 사람이 여러분, 저 어릴 때는 여러분 무슨 세계로 배웠어요? 원세계인데 이 사람 되게 독특한 사람이야. 해볼게요. 요 위안 스카이가 여러분 과거 시험에 계속 떨어져. 근데 집안은 열나 부자야. 그래서 위안 스카이 아버지가 자기 친구 청나라 장군에게 가서 위안 스카이야, 너 가서 좀 배워라 하고 보내는데 요 장군이 조선에 파병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 20대가 갓 넘은 위안 스카이가 조선에 쫓아와요. 오는데 1884년에 여러분 갑신정변이 발생을 한 거야. 그랬을 때 청나라 장군이 막 놀란 거야.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젊은 위안 스카이가 어떡하실 겁니까? 했더니 청나라 장군이 일단 베이징에 사람을 보내서 어떡할지 물어보겠대. 이때 위안 스카이가 장군이시여, 지금 김옥균 급진계합파 일본 애들이 정변 일으켰는데 이거 만약에 베이징 가서 물어보고 뭐 몇 달 걸린다. 그러면은 우리 청나라가 권력을 잃는다. 그래서 나 위안 스카이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아시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군대를 달래. 그러니까 늙은 장군이 얘가 되게 박력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안 스카이에게 군대를 줘요. 군대를 주니까 위안 스카이가 바로 그 군대 가지고 쳐들어가서 이놈이 갑신정변을 막아버린 거야. 그때 청나라에 있던 이홍장 서태후가 얘 봐라. 아니 요놈 젊은 놈이 큰일 했다 이거야. 이때부터 여러분 위안 스카이가 완전 출세를 하다가 이홍장의 눈에 들어서 여러분 베이징 가가지고 엄청나게 출세해서 이홍장 다음에 2인자가 됐는데 요 위안 스카이는 정말 양아치예요. 얼마나 양아치냐 해볼게요. 변법자강 운동할 때 여러분 요 위안 스카이가 자 볼게요. 하는 말이 저는 서태후가 싫습니다. 황제이신 광서제에게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변법자강 운동 성공하라고 개인적으로 돈을 막 수백억까지 막 기부를 해요. 이때 서태후가 위안 스카이 불러요. 위안아, 네. 너 내 편 들어라. 너 군대 동원해가지고 내가 사람 부를 테니까 광서제 체포해서 패해놓고 변법자강 운동 때려 부시면 너에게 권력을 주겠다 했더니 위안 스카이가 뭡니까? 하고 오케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보수파죠. 개혁을 싫어하는 보수파인 서태후와
그의 부하들과 가장 군사력이 셌던 위안스카이가 여러분 반란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황제였던 광서제를 잡아다가 궁궐에 감금시키고 캉유에이 량치차오 죽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본으로 튀고 변법자강 운동을 완전히 못하게 여러분 막아버린 게 누구야? 서태후랑 무슨 스카이야? 위안스카이예요. 이게 바로 위안스카이의 첫 번째 중국의 배반이야.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변법자강 운동이 성공했으면요 청나라가 덜 망하거나 안 망할 수도 있는데 누구 때문에? 서태후 플러스 무슨 스카이? 위안스카이 때문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보자. 그래서 1898년에 무슨 자강 운동은 변법 자강 운동은 100일 만에 끝냈다. 그래서 요거의 별칭을 무슨 천하라 불러요? 백일천하. 그렇죠? 그리고 변법 자강 운동하면은 키워드가 반드시 무슨 학이 나와야 돼요? 공양학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해에 우리도 같은 일이 있었어요. 뭐가 있느냐? 조선에서도 1898년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무슨 협회가 독립협회도 여러분 무슨 군주제 하려고 입헌 군주제 하려고 자 궁궐에 있는 여러분 안 쓰는 건물인 중추원을 의회로 만들자. 중추원식 의회 설립운동에서 우리 조선도 여러분 무슨 군주제가 되려고 했어요. 입헌 군주제가 되려고 했는데 고종 황제와 그의 부하였던 보수파가 여러분 군대 동원해가지고 진압해버리잖아. 그래서 우연의 일치인데 여러분 우리 조선이랑 청나라랑 마지막 기회가 내가 보기엔 없어진 게 언제야? 1898년. 청나라는 변법자강 운동. 우리 조선은 뭐야? 독립협회의 중추원식 입헌 중추원식 의회 설립운동. 둘 다 키워드가 뭐예요? 입헌 군주제. 됐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야 돼요? 좀 요령을 피워야 돼요? 뭐 가끔 요령도 괜찮은데 주된 건 정상적으로 정도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 자,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1899년에 여러분, 자,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중국에서요, 이렇게 우리 한반도로 볼록 튀어나오는 반도 있죠. 요 반도를, 자, 따라해보자. 앞으로 많이 남아요. 무슨 반도라고 불러요? 산둥반도. 요거 우리 역사와도 관계가 있죠. 재밌게 해보자. 4세기 백제 근초고왕이 해군 갔다가 산둥반도 쳐들어가서 한동안 100년 이상 우리가 지배했죠. 그 다음에 통일신라 말기에 장보고가 산둥반도에다가 큰 절을 세웠죠. 무슨은 법화원. 그러니까 우리 역사와도 여러분 굉장히 관계가 많아요. 그러면 이 산둥반도에 여러분 무술가. 자 볼게요. 여러분 중국은 정말 다양한 무술이 있죠. 유튜브에 보면은 중국 전통 무술가들이 많이 지금 당하긴 하지만 여러분 중국에는 무술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의 무술가 플러스 약간의 종교를 섞어서 요 산둥반도에서 특이한 단체가 나타나거든요. 자, 해볼게요. 그 단체를 자 의화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의화단은 농민단체야 무술가야? 무술가 단체죠? 그런데 이 무술가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화가 난 거야. 왜냐? 서양 애들이 계속 중국 두드려 팼죠. 두드려 팬 다음에 여러분 개항시켜서 서양 애들이 계속 뭐를 파느냐? 책에는 안 나오는데요. 계속 아편을 팔아 여러분. 계속 아편을 팔아.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여러분 그 쳐죽일 놈들이요. 1, 2차 아편전쟁 일으킨 이유가 뭐냐? 아편 팔라 그런 거 마약을 여러분. 그럼 마약 팔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마약 중독자가 늘어나죠. 중국에 수많은 은이 나가죠. 게다가 어떻게 해요? 이놈들이 막 중국에 쌓은 뭐 쌀이나 막 사가니까 물가를 폭등하죠. 그 다음에 제사 지내야 되는데 갑자기 막 크리스토교를 막 강조를 하죠. 그리고 땅 뺏어가지고 여러분 철도를 많이 부설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의화단이 자 시작합니다. 산둥반도에서 의화단 운동을 시작하는데 내용이 뭐냐? 이게 답이에요. 부축하자, 도와주자. 누구를? 망해가는 청나라를 도와서 멸망시키자. 누구를? 서양을 멸망시키자. 그래서 여러분 의화단 운동하면 가장 키워드가 뭐예요? 부청멸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둥반도에 있는 외국인들을 막 다 때려 죽이고 교회 불태우고 철도 막 파괴하는데 뭐 쌓인 게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엄청나게 막 잔인하게 죽여. 남자 잡으면 그냥 안 죽여. 생포하면 막 그냥 막 일주일 괴롭히고 막 여성분들도 막 그냥 엄청나게 막 고문하고 죽이고 막 난리가 아닌 거야. 그럼 여러분 아무리 서양이 싫어도 여러분 이건 안 되겠죠. 그런데 베이징에 있던 서태후가 착각을 해요. 착각이 아니라 바보예요. 잘 됐다. 나도 서양 애들이 미웠는데 의아단이 부청멸항에서 막 수십만 명이 막 서양 때려 죽이니까 갑자기 서태후가 야! 모든 청나라 군대들아, 네, 의아단을 진압하지 말고 의아단을 도우래요.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군인들이 의아단 도와가지고 서양인을 죽이는 거야. 이때 눈치 빠른 놈이 있었어요. 누구냐? 또 나올게요. 무슨 스카이? 위안 스카이가 착한 놈이 아니라 눈치가 빨라. 야, 청나라 군대랑 의아단이랑 합해서 서양 사람 죽이면 끝난다. 조금 있으면 서양인을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위안 스카이는 명령에 안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의아단 운동 끝나고도 위안 스카이는 그대로 세력을 보존을 한 거야. 그래서 요 서태후가 의아단을 어디까지 부르느냐? 베이징까지 불러요. 베이징에 와가지고 의아단이랑 청나라 군대가 막 그 모든 영사관 불지르고 막 난리도 아닌 거 여러분. 그래서 요때 누가 들어오느냐? 여러분 8개 연합군이 화가 나가지고 중국으로 쳐들어옵니다. 누굴까? 뭐 미국 있겠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하나는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 8개 연합군이 와가지고 이거 싸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싸움이 안 되죠. 완전히 의아단 다 막 전멸하고 베이징 점령한 다음에요. 할 얘기는 할게요. 이때 베이징에서 8개 연합군이 진짜 수십만 명 학살해 그냥 여러분. 엄청나게 학살해. 근데 이거는 잘 보도가 안 되죠. 왜 보도가 안 돼? 다 껴있잖아. 미, 영, 푸, 이탈리아 다 껴있으니까 얘기할 뿐이죠 여러분. 완전히 베이징을 완전히 여러분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냥 사람들을 엄청나게 쳐 죽이는 거야. 이때 이 사건으로 사실상 청나라가 반쯤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의아단 사건을 따라해보자. 1899년에 벌어져서 1901년까지 의아단 사건. 가장 키워드 부청멸약. 옛날 기출문제 뭐라고 나왔느냐? 의아단 사건 시컷 물어본 다음에 어서 시작될게. 산둥반도. 이거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의아단 운동이 시작된 건 무슨 반도예요? 산둥반도.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 또 재밌는 에피소드를 만들어 드릴게요. 뭐냐? 그냥 알고 웃으세요. 요 의아단이 사람을 모을 때 코미디 말을 해요. 야, 우리 첫째, 우리가 만든 알약이 있는데 요 알약을 딱 먹으면은 금강불개가 돼가지고 서양 총알이 못 듣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알약을 먹고 100일 동안 의화권이라는 게 있는데 요 권법을 배우고 알약을 먹고 우리가 만든 부적이 있어요. 자, 알약 먹고 부적 몸에 붙이고 요 100일 운동하면 금강불개가 돼가지고 청나라가 막 기관총을 쏴도 안 죽는데. 그래서 시범을 보여줘요. 뭐냐? 여기에 의아단 단원이 딱 서 있으면 반대편에 의아단 단원이 권총으로 딱 쐈는데 안 죽어. 왜 안 죽느냐? 여러분, 요렇게 서 있는 거야. 요렇게 서 있는데 요렇게 돼 있으면은 옆으로 보이죠? 그러면은 요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되면 똑같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수십만 명 모아놓고서 막 총 쏴도 와 안 죽으니까 사람들이 군중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수십만 명의 민중들이 야 저거 맞다 그러고 알약 사고 부적 사고 100일 동안 의아단 한 다음에 여러분 수십만 명이 군중심리로 막 쳐들어가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요. 소수인 서양 사람은 이길 수 있겠지만 8개 연합군이 와서 여러분 기관총을 쫙 대고 있는데 수십만 명이 웃으면서 Dear sons, 우리는 안 죽어 하고 쳐들어갔다가 다 죽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의아단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응? 그럼 여러분 봐봐.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이 무슨 새끼 조약이에요?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마찬가지예요. 1899년에서 자꾸 외워요. 1901년 무슨 반도에서? 산둥반도에서 의아단이 운동을 벌였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축하자. 청나라를 부축하고 멸망시키자.
서양인데 장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의화단 운동에 완전 반대가 있어요. 의화단은 청나라 좋아했죠. 부청멸양. 부청멸양인데 부청멸양의 반대가 뭐야? 뭐 양멸청부야? 그게 아니죠. 의화단 운동의 반대가 뭐예요? 태평천국운동. 자, 써줄게 여러분. 1851년에서 1864년에 벌어졌던 태평천국운동은 키워드가 뭐야? 멸망시키자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를 멸만, 그 다음에 흥하게 하자 한족을. 그래서 여러분 태평천국운동과 의화단은 완전 반대지. 태평천국운동은 청나라가 싫었고 의화단은 누가 좋았던 거야? 청나라가 좋았던 거죠? 좀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의화단 사건에서 청나라가 메이징까지 점령당하고 나라가 반쯤 망했어요. 그래서 봐봐. 청나라와 8개 무슨 군이 여러분? 연합군이 1901년에 모여서 또 한 번 조약을 맺습니다. 요거를 1901년을 자 간지로 신축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의화단 사건 끝나고 청나라와 8개 연합군이 맺은 조약을 자 외울게요. 무슨 조약? 신축조약. 그런데 베이징에서 맺었기 때문에 요거를 베이징 무슨 서라 불러요? 베이징 의정서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확히 얘기하면요. 자 1901년에 신축조약 그 다음에 무슨 의정서? 베이징 의정서로요. 나라 반쯤 망한 거야. 청나라 반쯤 망한 거예요. 왜냐? 해보자. 첫째, 여러분 청나라가요 8개 연합군에게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무슨 금을 물어야 돼요? 배상금. 결국 여러분 저 배상금 못 갚아서 망해요. 배상금 못 갚아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여러분 해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드디어 베이징에 외울게요. 외국 군대가 여러분 주둔하는데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어떤 나라에게 두드려 맞았어. 그런데 그 나라가 봐봐. 우리나라 여러분 그 대통령이 사시는 곳이 어디야? 청와대죠. 그런데 청와대 옆에 일본군 5만 명, 중국군 5만 명, 이탈리아군 5만 명, 네덜란드 5만 명. 야 상상을 해봐. 청와대가 있으면 청와대 빙 둘러싸가지고 각 나라 군대가 주둔해봐요. 이거 뭐야? 거의 협박이죠. 협박이지. 야, 너, 서태후, 너 잘못하면 그냥 죽여버린다,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한 나라의 수도에 외국 군대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가 주둔한다는 건 거의 반식민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청나라에게 결정타를 매긴 게 바로 무슨 사건? 의화단 사건. 어서 시작. 싼둥반도. 의화단 사건으로 5번 무슨 조약? 신축조약. 신축조약. 다른 말로 무슨 의정서? 베이징 의정서인데 외울 거 없어요. 배상금은 기본적으로 가잖아. 야, 여러분 어떤 전쟁이든 지면요 반드시 배상금은 가요. 배상금 가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베이징에 외국 군대가 주둔했다. 이때부터 청나라는 사실상 반쯤 나라가 망했다. 이걸 유식하게 반 무슨 지가 됐다? 반 식민지가 됐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기억이 나시죠? 자, 지어볼게요. 그래서 1899에서 2년 동안 싼둥반도에서 의화단 사건이 터졌다. 농민들이야 무술가들이야. 무술가들. 그쵸? 자, 그러면서 무슨 멸양? 부청멸양. 그래서 베이징까지 쳐들어가서 신났다가 복수리 오영재야 8개 연합군이야. 8개 연합군한테 완전히 져버리죠. 그래서 청나라와 8개 연합군이 무슨 조약을 맺어요? 신축조약. 무슨 조약? 신축조약을 맺고. 자, 엄청난 배상금 플러스 무조건 외울게요. 베이징의 외국 공사관이야, 외국 군대야. 베이징의 외국 군대가 주둔했다. 그럼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 좀 해줄게요. 자, 보자. 잘 봐봐요. 1858년에 자, 텐진 조약을 맺었죠. 텐진 조약 누구야? 청나라와 영푸가 맺은 거죠. 그러면 텐진 조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첫 번째, 청나라가 영푸한테 무슨 금을 몬다? 배상금이고, 두 번째, 10개 항구를 추가 개항한다. 세 번째, 베이징에 잘 들어봐요. 베이징에 외국 군대가 아니라 대사관인 무슨 관을 설치한다? 외국 공산관을 설치한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교 포교를 허용하고, 다섯 번째, 포교하려면은 내지 무슨 건이 있어야 돼요?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지 여행권이죠. 그러면 봐봐. 베이징의 외국 공사관이고, 자, 이리로 가볼게요. 1901년에 여러분 지금 배웠던 무슨 조약? 신축조약은 청나라와 8개 연합국이 맺은 거죠. 여기서는 외국 공사관이 아니라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한다. 아니, 되게 단순한 건데 학생들이 여러 가지 암기하다 보니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봐봐. 이것만 외워둬요. 아하, 1899년에 의아단 사건으로 청나라가 반쯤 망했구나. 왜? 신축조약에 의해서 베이징의 외국 군대. 그런데 또 해볼게요. 그런데 이 텐진조약 청나라 황제가 사인 안 하죠. 다시 싸우다가 누가 중재해요? 러시아가 여러분 중재해서, 자, 해볼게. 1860년에 무슨 징 조약을 맺어요? 베이징 조약을 맺죠. 그러면 베이징 조약에서 요거 배상금 10개 항구, 베이징의 외국 공사관, 그리스도교의 포교, 내지 여행권 비준한 다음에 베이징 조약에서만 따로 3개 하죠. 해보자. 베이징 조약에서 첫째, 러시아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여러분 무슨 해주를 따가요? 연해주를 따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국도 무슨 반도 가져가요? 주릉반도 가져가죠. 그리고 세 번째, 텐진 항구를 개항하게 하죠. 여기까지 배웠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거 해줄까? 자, 이게 기출문제인데요. 여러분이 이걸 많이 틀리더라고. 자, 해볼게요, 여러분. 천천히. 자, 태평 무슨 운동원, 여러분? 태평 청국운동원이요. 천천히 해볼게. 1851년에 여러분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나느냐? 1864년에 끝나요. 그러면 태평 청국운동 안에 뭐가 있느냐? 1856년 무슨 조약이 있어요? 텐진 조약이 있었죠. 1856년에 여러분 몇 차? 요때 2차 무슨 전쟁이 터져요? 아편 전쟁이 터져서 2차 아편 전쟁의 결과 1856년에 텐진 조약 했었죠. 자, 2차 아편 전쟁의 원인은 영국은 무슨 사건이었어요? 에로오고, 프랑스는 누가 피살당했어요? 신분인 피살당했죠? 그런데 텐진 조약 안 하고 계속 싸우죠. 싸우다가 1860년에 러시아가 여러분 1860년에 러시아가 중재해서 무슨 조약을 맺었어요? 베이징 조약을 맺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1861년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운동이 시작돼요? 양무운동이 시작되잖아. 그러면 태평천국 운동 안에 뭐가 들어간 거야? 2차 아편전쟁,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 양무운동 시작까지 다 언제야? 태평천국 운동 안에 들어간 거지. 뭔지 아시겠죠? 요거를 한번 이런 문제가 한 2개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은 1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 태평천국 운동, 양무운동 순으로 배우다 보니까 학생들이 헷갈려. 물론 이것도 모든 문제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배운 다음에 정리는 이렇게 해두세요. 이렇게 해두면은 이게 여러분 뭐랄까 좀 치사한 문제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잖아. 왜? 모든 참고서나 거기에 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순서가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배우신 다음에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셔터 하겠습니다.